추운 겨울날 아침, 한 할머니가 동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그분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불안감이 그분의 얼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을 일하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던 분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뻗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을 더 이상 모르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해당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70대 중반의 박 씨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연락도 뜸하고 부인마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사시는 박 씨의 유일한 수입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기초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복지관 직원이 한 번만 찾아왔더라면 달라졌을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박 씨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박 씨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갔고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2달 뒤 박 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웃에,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현금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신다면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장만하고 공과금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예전에 재산이 있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집이 있어도 그 집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들이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김씨 할머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 반지하 월세방에 사셨습니다. 명의상으로는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 그 아들 역시 일용직 노동자로 자신의 생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씨는 오랫동안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봐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드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급자 선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심하고 신청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버리면 남는 돈으로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씨 할아버지는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으며 화장실 변기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주거 그들을 신청한 후 이 씨는 최대 1,000만 원 가까운 수리비를 지원받아 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곰팡이 핀 벽을 새로 바르고 낡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이 씨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의료급여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되어 참고 견디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비 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를 받으셔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비싼 약값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최 씨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정기검진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거르기 일쑤였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은 후 최 씨는 더 이상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학교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월 소득이 60만 원 정도 이하여야 하고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너무 낡아서 팔 수도 없고 월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집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예금이 조금 있어도 그것이 병원비로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이라면 고려해줍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그것이 출퇴근용이거나 장애로 인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친절한 공무원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립니다. 직접 방문하기 힘드시다면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해드리기도 합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고 선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전기료와 가스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심지어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도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국립공원 입장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셨던 일들, 이제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지원도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때문에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할까요?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고 주변 눈치가 보여서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지.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하고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사셨는데 이제 와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하루 3끼 제때 드시는 것,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 아플 때 병원에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끼니를 거르시는 것 같은 친구분께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